네. 자, 이번에는 2021년 고2 11월 모의고사 30번 지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게끔 책임지는 그러한 뇌의 영역을 억제한다. 예, 그 얘기거든요. 사소한 걸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인오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죠. 근데 투부정사 앞에 for가 붙으면 for가 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의 가치 있는 조각들을 자 리테인은 진이다, 보유하다. 지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요. 우리의 뇌는 타겟이 이렇게 잘 조준되고 그리고 통제되어지는 방식으로 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빈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질문 보시면 너는 예를 들어 이 very라는 것은 이 소유격이나 the very, 그 다음에 your very 이렇게 소유격이나 the 앞에 쓰이면 바로 그란 뜻입니다. 학교의 바로 그 첫날, 당신의 그 첫날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쩌면 아마도 머릿속에 하나나 두 개의 noteworthy니까요.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겠죠. 연필통에다가 연필과 크레용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그런데 그것은 그것의 구체적인 것의 세부사항의 범주일 겁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세부적으로 기억하고 있겠죠. 더 자세한 거는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잠깐 갈게요. 별로 그렇게 분명히 겉보기에 있으십니다. 명백히 또는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그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은요. 열심히 다 삭제가 됩니다. deleted. 당신의 뇌로부터요. 됐죠? 자, 여기 더 비교 보시죠. 더 뭐뭐 할수록 이란 뜻이고요. 더 많이 당신이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것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됐죠? 네. go about은 어떤 일에 착수하다.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 더 중요하지 않은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열심히 대해서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대디하죠. 뇌라는 것은 자, consider it 형2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저희가 여기 18번인가 19번 문제 할 때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 생각하다라는 동사 있죠. consider 같은 단어는 오형식으로 사용될 때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못 와요. ing는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여기 투부정사 있죠. 이 투부정사를 ing로 바꿔서 remembering all the detail이라고 쓰셔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넣어서 consider remembering all of the details valuable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예, to를 ing로 바꿔서 여기 뒤에 있는 거를 목적어 이 자리에다 집어넣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투부정사가 consider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consider to remember 안 돼요. 그때에는 가목적어 it을 쓰세요. 그래서 consider it 형용사 투부정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되는 예, 중요한 지문이니까 외우시고요. as 뭐뭐 하기만 하면 이란 if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메인 메시지죠.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만 있다면 사실 연구는 보여줍니다. 뇌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억누르려고 합니다. 리전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형용사 책임지는 이라는 형용사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겠죠. insignificant는 중요하지 않은 minor 사소한 메모리 컨텐츠는 기억의 내용이고요. 꾸미세요. disturb는 방해하다. 자, 메인 메모리 주요한 기억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중요하지도 않고 사소한 기억의 내용들을 책임지고 있는 영역들을 지역을 억누르려고 한다. 예, 단어 중요하죠? 기억하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사소한 세부 사항들은 vanish 사라집니다. 점점. 비록 이것이 결국 인턴 그 다음 차례로 그 후에 있으시거든요. 그 후에 과거에 있었던 그 과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더 날카롭게 하는데
더 섬세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메인의 아이디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사라지게끔 만든다는 거죠. 네. 31번. 31번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동물들이 어떤 것들을 먹으려고 하는지는 그 동물들의 조상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동물들에게도 남아있겠죠. 근데 이 글은 굉장히 몇 억 년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든지 포유동물, 척추동물 같은 경우에 육지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 진화가 바다에서 기원이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몸속에 소금을 갖다가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서 태어나서 진화했던 식물과 이 동물들을 비교해 보면 동물들이 식물보다 50배나 많은 나트륨을 보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식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고 살려면 풀을 자신이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사실은 소금을 위해서 50배나 더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식으로 소금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지만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특정한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는,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기반해서 예측이 되죠. 예, 요거. what 갑니다. 어떤 동물의 조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그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be likely to, 일 가능성이 있다. 비동사는 이다, 되다. 그러므로 맛의 선호는 하드와이어드는 우리의 머릿속에 뉴런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타고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물려받은 것이다. 타고나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 소디움, 나트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금. 포유류의 그것들을 포함하여 육지 버트브레이트는 척추동물입니다. 육지에 있는 척추동물들의 몸은, 이게 마디가 복수이니까 노즈도 복수 형태를 썼네요. 이렇게 되죠. 육지 동물들의 몸은, 자, 뒤에서부터 볼게요. 식물과 같은 육지에서 주로 생산을 하는 녀석들의 그것에, 여기는 이제 소금의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지시사 잘 봐놓으세요. 소금의 농도에 거의 50배나 되는 소금의 농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식물보다 50배나 많은 소금 농도를 이 척추동물들이 갖고 있어요, 몸이. 이것은 부분적으로 척추동물들이 바다에서 진화를 했고요. 그렇게 세포들도 진화했다는 거죠. 자, 어떤 세포냐면 depend on, 의존하는 ingredient, 성분. 이 소금을 포함하는 바다에 굉장히 흔한 성분에 의존하는 세포들도 진화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식물에게서 이용 가능한 소금과 이 소금에 대한 그들의 욕구 사이의 차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허브보어, 그러면 허브가 식물이잖아요. 보어가 먹다니까요. 초식 동물들은 50배나 더 많은 식물의 재료들을 먹어야 돼요.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필요했을 것보다. 또는 그들은 소금의 다른 원천을 찾아다녀야 되죠. 그래서 소금의 맛을 갖다가 보는 수용체들은 이 후자를 할 수 있는 동물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자, 앞문장에 주어 동사 나왔고요. 쉼표 다음에 ing. 그래서 소금을 찾아다니는. 이노들도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큰 중요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금을 찾아다니면서 그 후자의 행동을 하는, 여기 후자죠. 하는 것에 대하여 동물들에게 보상을 준다. 32번 한번 가볼게요. 직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직감이라는 게 자신도 모르게 이 몸속에 있는 어떤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감은 당신이 눈으로 가시적인 주변의 환경을 보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정보가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과 만나서
거기 그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때 의미를 부여할 때 당신의 뇌가 호르몬을 분비해서 신경계를 자극하고 몸이 반응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 거의 무의식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직감이 자신의 의식이나 인식의 활동이라는 걸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내장의 본능, 직감이라는 것이 내면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비밀스러운 내부의 목소리, 즉 외부 환경은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그 직감은요, 만들어집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인식함으로써 뭐 얼굴 표정도 되고요. 뭔가 시각적으로 불일치하는 것들. 자, 여기 쏘 보이시죠? 이거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는 앞에 걸 꾸밀 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자, 이러한 얼굴 표정이나 시각적인 불일치는요, 특징이 뭐냐면 너무 플릿은 휙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종종 그것을 우리가 관찰했다, 알아차렸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aware, 인식하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지금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 같은 말 얘기 적어놨고요. 이러한 순간을 시각적인 매칭 게임이라고 합니다. 왜 매칭입니까? 눈으로 들어왔던 정보를 우리가 머릿속에 과거에 있었던 기억과 매칭을 시켜야지 거기서 의미가 탄생하고 의미가 나와야지 뇌가 반응하기, 신경을 갖다가 자극해서 반응하게끔 만든다 그랬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서두름, 재촉을 받고 피곤한 사람은 이러한 시각적인 매칭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분석하고 사리를 판단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직감적으로 빨리 뭔가를 갖다가 판단하고 싶어 한다 이 얘기죠. 그들 앞에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은 빨리 과거에 경험의 그 거대한 바다에 그것을 매칭시킵니다. 연결시키는 거죠. 자, 이 과거의 경험은 뭐냐? 바로 우리의 정신적인 지식의 은행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이겠죠. 뇌예요, 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매칭시키는 것, 짝짓는 것에 기초해서 그들은 의미를 할당합니다.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정보에게. 자, 그러면 뇌는요, 이제 사람의 몸에, 내장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왜냐면 그 내장에는 이미 신경세포가 수백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이게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뭔가 긴장감이나 버터플라이는 우리가 뱃속에 그 버터플라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속이 울렁거린다 이 뜻이에요. 긴장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이나 우리의 위장에 있는 피트는 푹 들어간 부분을 얘기하는데 보통 명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feel of stomach.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우리의 이 명치 부분에서 얻게 되는 그러한 본능적인 느낌은 바로 우리의 인지적인 정보 처리의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예, 이게 이제 빈칸이죠.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직감이라고 하는 건 몸으로 이루어진 거 내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외부 환경과의 매칭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글의 주제입니다. 33번 한번 볼게요. 미국 서부의 산맥을 넘어가는 바람이 건조해져서 네바다주를 사막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미국 달력을 보시면 미국이란 나라에 이렇게 태평양이 여기 있고요. 태평양에서 바람이 이렇게 올 때 태평양에 있는 물을 들고서 오는데 첫 번째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육지로 들어오면 첫 번째 산맥을 만납니다. 예, 코스트 레인지 산맥인데 그때 위로 올라가면서 그 바람이 갖고 있던 수증기가 비가 되어 가지고 내리겠죠. 그리고 산을 하나 넘고 또 내륙으로 이동하다 보면 두 번째 산맥을 만나죠. 예, 그 네바다주에 있는 산을 만납니다. 산맥을. 그 이름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죠. 그 산맥은 더 높아요. 그래서 더 높은 산맥을 올라가다가 가지고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산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건조한 바람이 되어서 그 주변에 비를 안 뿌리겠죠. 그래서 사막 지역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컨티넨트는 대륙이란 뜻입니다. 대륙. 이 대륙에, 미국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내부 지역의 기후에 있어서 산맥이 수분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의 좋은 예는 미국의 서부 해안가를 따라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자, 내륙 지역으로 태평양으로부터 이동하는 공기가 그레이트딜은 멋집니다. 많은 수분을 그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습한 공기가 땅을 가로질러 이동을 합니다. 이때 첫 번째 산맥인 코스트 레인지 마운틴을 만납니다. 인카운터는 마주치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가 산맥을 넘어가겠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맥을 넘어가려고 할 때, 고도가 상승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점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강우란 뜻입니다. 강우를 만들어내죠. 어디? 바람이 불어서 올라가는, 윈드워드가 바람이 불어서 올라가는 쪽을 얘기합니다. 마운틴, 이 산맥에 바람을 맞이하는 그 지역에, 바람이 타고 올라가는 그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그 다음, 그 공기가 이제 그 산맥의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것은 많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자, 공기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에 훨씬 더 높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부딪히게 되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상승입니다. 업리프트. 이 두 번째 상승이, 자, 코즈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남아있는 수분의 대부분을 공기에서 떨어지도록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에라의, 그 시에라 산맥이겠죠. 리워드란 것은 이제 반대 방향에 있는 경사면을 얘기합니다. 예, 산맥을 넘어섰을 때의 경사면. 그 반대 방향의 이 경사면으로 도달하게 되었을 바이 더 타임 웬입니다. 때. 그 공기는 엄청나게 극도로 드라이, 건조해지겠죠. extremally는 극도로. 그 결과는 네바다 주의 많은 부분들이 멋지는 단수니까 이지죠. 사막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문도 중요한 거고요. 자, 34번. 자, 어린이집에 넣는 부모님들에게 벌금 부과를 했어요. 어린이집에 시장 사고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돈을 내게끔 만든 거죠. 벌금을 부과한 거. 그게 오히려 그 학부형들이 아이를 데리러 올 때 너무 지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걸 도입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돈 내고 당당하게 지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의 취지와 도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글입니다. 비비드 example이 주어고요. is가 동사입니다. 자, 해석하면은, 자, 시장의 마음가짐이, 이 시장의 마음가짐이란 게 내가 돈 냈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이 제도를 변화시키고, 자, 언덜민 손상 입히다. 손상 입히는 그와 같은 방식의 생생한 예시는 그의 책, 예측 가능한 비이성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 사람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이게 손상 입히다는 데미지죠. 그죠? 예. 데미지 말고도 이 디트리먼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이것도 손상 입히다라는 뜻이고요. 디테리오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손상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있는 어린이집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그 어린이집이 뭘 했냐면요. 이제 fine은 벌금을 매기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들을 픽업, 태우러 올 때 늦게 오시는 부모님들에게 벌금을 매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데디아라는 희망 속에서 이렇게 하면 자, discourage A from ing, A가 from ing 하는 걸 막다. 굉장히 중요한 수거죠. 요거는 꼭 외워놓으세요. 바로 그 부모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이를 늦게 데려오는 거죠. 늦게 데려오는 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정확히 반대가 발생합니다. 벌금을 임포즈는 부과. 벌금을 부과하기 전만 해도요. 펠런츠 부모님은요.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죠. 왜? 이 사회적인 어떤 약속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이 죄책감이 오직 소수의 부모님만이
지각을 하도록 그렇게 쏘가 그렇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앞문장을 받아주죠. 그렇게 하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소수만이 늦었다는 거죠. 근데 벌금이 도입되었을 때 it seems that 뭐처럼 보이냐면요. it seems that 데디아처럼 보인다죠. 부모님의 마음속에 전체의 시나리오가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사회 계약이었는데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도덕적으로 해야 될 거, 도리상으로 해야 될 거, 이런 계약이었어요. 늦으면 미안하고 이런 거요. 근데 이제 마켓의 계약으로 바뀌었죠. 돈을 냈으면 됐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룩애프터가 돌보답니다. 시간 이후, 방과 이후에 아이들을 돌봐준 것에 대하여 그 센터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부모들은 그것이 돈 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각하는, 늦게 도착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하게도 자, once 다음에 조동사 그 어린이집이 벌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abandon, 이제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어레인지먼트는 제도입니다. 이전의 제도로 되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에도 늦게 도착하는 것은 이 벌금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도달했던 그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은 35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